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돼 갖고 TV 토론에서 그 댓글 달던 KBS 직원들부터 댓글 공작팀 움직임에 대한 속보가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말씀드렸죠. KBS 월드 아라빅 문수 오늘 잘하신다라고 댓글을 공식 계정으로 달았던 사람. 근데 처음에 KBS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도용당했다 이러면서 30만 채널을 날렸어. 그러니까 30만 채널 지네가 날렸다고. 어렵게 모아놓은 지네 공식 채널 30만짜리를 와. 날려버렸어요. 도용을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당했다고. 관계자가 아니다, 도용됐다, 뭐 이래가 조사 중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어서 본사 직원이었어. 에휴, 그럼 이 본사 직원은 공식 페이지잖아. 제 개인 페이지도 공식이죠. 아니고. 네. 이 공식 페이지를 갖고 저 댓글을 신전에 자기 사감으로 달았겠냐고. 일단 해킹 아니었어. 직원이 한 거 많은데 절대 아니죠. 얘가 진짜 개인적인 감정으로 달았겠냐고. 이것 말고 지가 채널이 없어? 아이디가 없어서 저기다 달았겠어? 에휴. 이거는 KBS를 비롯해갖고 아직도 언론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해갖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아직도 감이 안 오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골든크로스 일어나갖고 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토론 댓글 지령이 KBS에 들어간 걸 수도 있죠. 이 민들레 보도인데 캠프에서 TV 토론 댓글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 카톡방 이런 거 있는데 뭐 댓글 달고 쇼폼 전파하라, 웹자보 뿌리고 1차 이어서 3차 토론에도 아이고, 예,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이 된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 그래서- 이상한 거 막 만들어서 올리는 데 있잖아요. 네, 막 이상한 짤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새 집 살림하는 준우 아빠. 그것도 이제 여기서 만든 거거든.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뭐 120원이나 어쩌네 저쩌네 하고. 그랬던 데가 이제 김문수 캠프 여기 카톡방입니다. 그 카톡방에 누가 들었는지도 모르나 봐. 그러니까 이게 뭔 애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발전을 좀 해야 되잖아요. 발전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린 이미 당하고 이골이 나갔고 이제는 알거든 쟤네들 수법을. 그렇지. 양치기 소년도 한두 번이지. 이런 짓을 하면 또 하겠지. 또 하네. 또 그놈이네. 또 이 새끼들은 발전이 없네 소리밖에 못 들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신규 유입은커녕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도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야. 아무 짓도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오늘 지지율을 선거일까지 지켜. 근데 니들이 뭔 짓을 하면 할수록 하면 하는 만큼 니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빠진다는 거야. 이 모질한 새끼들아, 그나마 남아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도 지켜야 니들이 제기를 할 건데 그것까지 징박아갖고 다 깨서 쪼개버리고 나면 뭐 갖고 정치하려고 이래. 진짜 내가 걱정이 돼서 니네 걱정을 아니, 다 해준다 진짜로. 아니 잘한다. 나는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하시라. 계속 너희들 이준석도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너무 좋아. 예. 진짜 댓글에서 지적하는 만큼 분노도 아깝습니다 니들한테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후보가 그 마지막에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토론은 자기 장점, 상대 단점 드러내는 자리인데 이준석하고 김문수 네거티브 공세에 뭐 뒤처지고 있는 사람 뭐 그럴만하다 뭐 이렇게 되게 넓은 마음으로 사실은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하도 똥포를 차가지고. 사실 경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론도 좀 있고 억지이긴 하지만 무슨 뭐 온갖 정치에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치 관련한 토론하는 동안은 다 비토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무조건 이재명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히 뭘 하자라고 제안도 못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항복선언으로 들립니다. 전부 다 개혁해서 바꿔낼 거고요. 그 바꿔내는 과정이 니들 눈에 독재로 보인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칠 건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난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혜받을 생각 없고, 내가 나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잖아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꼭 주십시오. 나머지 새끼, 그 얘기하면서 울컥하셨거든요, 맞아요. 본인은. 꼭 기회를. 얼마나 이 지랄 같은 토론에서 승질 안 내고, 가족들 싸잡아 비잡아서 또는 말도 안 되는 우기는 저런 것들 상대하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벅받치겠어요. 준비해놓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저 새끼들 말하는 거에 대답해주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할 말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울컥하는 느낌이 저한테 전달이 오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새끼들은 자기들 뽑아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이재명 마지막까지 이재명 욕을 해. 이재명 욕을 하더라도 니들이 그 자리에 나왔으면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못난 저라도 뽑아 주십시오.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를 뽑아주세요라는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들은 뽑지 말라는 거야. 나 뽑아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재명만 아니면 된대. 그게 무슨 대통령 선거야, 이게 무슨. 그래서 마지막에는 김문수는 윤석열의 아바타고 김문수를 통해서 내란 세력이 복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상황 윤석열의 화려한 귀환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래는 이 대선 자체가 내란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내란은 어디 가고 전부 단일화 아니면 막 이재명 욕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언론에도 그렇고 저쪽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내란은 아예 김문수는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안 했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준석은 아예 그 내란 세력하고 단일화 한이 만에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란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기원할 수 있다. 김문수 통해서 요 얘기를 아마 계속 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의 과거 발언이 계속해서 박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MBC는 어디서 이렇게 제보를 찾아온지 몰라도 옛날에 김문수가 대독에 미쳐 있을 때 지금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다르진 않은데 말만 이렇게 안 할 뿐이지 대한민국의 모든 자식 정광훈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 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다 빨갱이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왔던 주변 사람들이 다 빨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천주교와 언론에 빨갱이가 많다. 2016년 촛불혁명은 빨갱이 혁명이다. 정의구현사재단부터 빨갱이들이 너무 많다. 언론은 빨갱이들이 아예 장악을 했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56분 강연하는데 빨갱이란 단어를 57회나 사용을 했고요. 그 정도 하면 자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발언의 주제는 빨갱이입니다라고 교회에서 한 번만 하고 해. 교회에서 무슨 빨갱이가 이렇게 많이 해. 그리고 문재인, 노무현, 이해찬, 이인영, 심상정 등 진보 성향 정치는 다 빨갱이고 손학규도 빨갱이질 하다가 바뀌었는데 요즘 다시 한다. 요런 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너 지지한다 그래놓고 이재명 지지한다고 그 빨갱이 질이냐 그게? 그래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안 가서 빨갱이가 안 됐대요. 빨갱이 아니라는 거잖아. 뭐야 이게 또.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다 빨갱이고 지는 자기가 5.18 때 광주교도소에 있었는데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빨갱이였대. 미치겠다. 그래서 이게 나니까 핑계가 더 웃겨요. 오래된 발언이래. 오래된 발언, 전후 맥락을 봐달라 이렇게. 전후 맥락을 보니까 너는 그냥 빨갱이병에 걸린 정신병자야. 어떻게 보더라도 그렇잖아. 자, 그리고 또 2018년 8월 12일에는 뭐 인천의 교회에서 자꾸 이런 걸 하냐? 이 새끼 내가 보기에는 생활비를 교회에서 특강비로 버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대한민국 아예 뭐 노예 국가다.
핵 가진 사람에게 엎드려 평화를 구걸한다는 노예국가. 국민들이 싸울 생각이 없다. 강도가 와도 피 한 방울 흘릴 생각이 없다. 그런 이 나라는 식민지밖에 될 수 없다. 광복은 독립운동 덕분이 아니라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얻은 것. 독립운동 덕분이란 교육은 북한 김일성식이다. 이런 사람이 21세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막판 가잖아요? 막판 한 3, 4일 남으면 또 정복으로 이거 몰고 간다니까요. 당연히 하죠. 그리고 조선을 조공바치며 살아온 나라, 인조는 항복, 선조는 도망, 조선의 이제 독립성까지 폄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은 항복한 적 없는 강한 나라였지만, 1945년 원자폭탄 맞고 항복했다라고 하면서, 처음 맞아봤거든. 일본은 강한 나라라면서 이거 정당화하는 이런 뉘앙스. 그럼 페리 제독한테 흑산 나타나서 대포 2방에 바로 맞보고 항복한 건 항복 아니고 뭐야? 그리고 독립운동 안 했으면 그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터뜨렸을 때 우리나라로 독립이 제대로 됐을까요? 과연? 그게 일주일만 늦었으면 우리나라의 광복군들이 미군이랑 같이 내려왔지. 그 낙하산 타고 투하 작업하려고 그 한반도 먼저 정리하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승전국에 못 낀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에는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처럼 삐뚤어진 역사의식이나 반공의식이 있잖아. 이건 반공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개독교가 그냥 병이야, 하는 이건 병이야. 빨갱이 병인 거예요. 영공분자 병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가 잘났다는 설란영 여사께서 이분 큰 공 세우시는 거니까 꼭 존칭 붙여드려야 돼요. 노조. 호남 지역을 고향인 순천을 방문하셨습니다. 순천이 원래 미인이 많기로 소문난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정말요? 있어요. 예.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한표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만큼 미인의 고장인 순천 출신 현대미인 노조미인 설란영 여사가 현장을 갔어요. 순천시장에. 볼까요? 짜증 잔뜩 섞였죠. 그래도 김건희도 한 5만 원어치 샀다 그때 나물. 설란영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이 전라도 출신이라 전라도 표를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싹쓸어 올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병이다, 병. 그러면서 노조 못생기다 이 얘기도 희화화를 했대. 희화화를. 그걸 그걸 말이 누가 희화라고 되나, 이게? 받아들이겠냐고. 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 제가 한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들었던 말을 희화해서 당원들에게 전달하다가 나온 것. 그럼 네가 노조 위원장이었으니까 못생겼네. 그런 얘기를 희화화하는 거야.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전국 150개 노조가 이재명 지지선언을 하면서 김문수에 대해서 그동안 김문수랑 같이 노조 활동했던 사람들이 폭로를 하고 있어요. 노조하다 도망간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돈 관련해갖고 있는 얘기부터 여러 얘기들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조 경력 자체도 거기 갇혀있던 사람들이 김문수는 제대로 노조한 놈이 아니라고 대놓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럼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야?
아무튼 이와 같은 내용들을 봤을 때 하루하루 저것들은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셀프 낙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미친 것들이에요. 이 와중에 단일화까지. 근데 나 그 생각을 해봤어. 어? 이 새끼들이 둘 다 서로 사퇴를 해가지고 서로? 야, 네가 단일화 되기로 했잖아. 그래갖고 둘이 동시에 사퇴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냥 1번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럼 좋고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야, 사퇴할 때는 꼭 상대방한테 확인하고 해라. 네가 사퇴 던졌는데 저쪽에서 먼저 했을 수 있으니까.